안녕하세요. 드디어 9월 고1 모의고사 문제풀이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고3부터 시작해서요. 고3, 고2, 그리고 이번 고1까지 18번부터 45번 전 문항 해설을 하고 있는데요. 마찬가지예요.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일일이 해석을 해드리는 게 아니라 이 문제의 답은 이런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도출해냈어야 했다. 이 내용은 이 문장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주제를 뽑아냈어야 했다라는 형태의 말 그대로 문제를 풀이해주는, 문제를 해설해주는 영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서론 없이 바로 18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번입니다.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걸 고르래요. 자,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거 발췌독이 가능한 유형이죠. 발췌독이라 함은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읽을 필요 없이 어느 정도 뽑아서 읽을 수 있는 글을 말합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뭘 보면 되냐? therefore, 여기 있는 문장을 보면 돼요. therefore부터 쭉쭉쭉 해서 포지션까지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그러므로 내가 urge가 무슨 뜻인데 urge? 우리 앞으로 계속해서 볼 거거든요. urge라는 단어. urge가 오고 a가 오고 그 뒤에 투부정사가 올 겁니다. 자, 투부정사는 목적격 보어인데요. 얘 urge가 대표적인 오형식 동사예요. 어쨌든 간 해석 어떻게 할 거냐? 목적어가 투부정사 하도록 또는 투부정사 하는 것을 촉구하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거든요. 다시 해석해 보시면요. 그러므로 나는 당신이 reopening the ticket office, 그러니까 티켓 매표소를 다시 오픈하는 걸 consider, 고려하도록 촉구해. 뭐 하고 싶어? 티켓 부스 다시 오픈해줘 라는 말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with the staff back in their position, 그들의 자리에 다시 돌아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레일웨이 서비스를 할 수 있을 거야. 다시 열어달라 라는 요청의 글이었습니다. 그래서 답이 몇 번이 된다? 5번이 되는 거죠. 기차역 유인 매표소 재운영을 요구하려고. 자, 쉽습니다. 19번 볼게요. 19번의 심경 변화로 적절한 거 여기 Please start breathing again. Please. 제발 숨을 다시 쉬어줘 라는 거고, 마지막 보시면 Thank you goodness you are back. 오, 다행이다. 너가 다시 숨을 쉬는구나, 돌아오는구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번을 골라준다? 5번을 골라주죠. 고민하지 않고 문제를 풀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20번. 얘도 마찬가지예요. 발췌독 가능합니다. 주장으로 가장 적절한 거. 우리가 어떤 글을 봤을 때 발췌독을 하냐면 need to. need to가 뭐뭐 해야 한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need to 말고 또 뭐가 있겠어? must라던가 have to라던가 should라던가 해야 한다라는 건 그 글의 주장을 나타내는 거죠. 뒤에 동사 원형 오니까 이런 글들이 보일 때 여러분이 뽑아서 읽으시면 어느 정도 주장이 보이고요. 두 번째 이런 거요. It is important. 가주어 진주어의 형태로 되게 나오는데 important 나오고 대절이 나온다던가 아니면 투부정사 구가 온다던가. 그러면 대절이나 그 투부정사 구를 강조하고 싶어 하는 말이고, 이게 주장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important라는 단어만 나오지 않고요. 얘랑 동의어인 친구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오는데요. essential, 뭐 crucial, vital, 요런 애들, 이런 친구들이 다 중요한의 의미를 갖고 있고, 똑같이 it is that의 가주어 진주어, it is 투부정사의 가주어 진주어 구문으로 많이 나온다. 이런 애들이 보였을 때 발췌독이 가능하고요. 제가 왜 이 두 가지를 말했냐? 20번이 지금 이 두 가지를 발췌할 수 있게끔 나왔어요. 여기 보시면 you need to be aware of 해서 trap까지가 있고요. 또 하나 보시면 it is extremely important to부터 해서 어디까지? 페런츠까지. 여기를 발췌 도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요, 인식할 필요가 있답니다. 특정 공통의 부모님들의 트랩, 뭐겠어? 어떠한 덫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대. 또 두 번째는 엄청 중요한데, 당신의 bragging behavior, 우쭐거리는 자랑하는 행동이거든? 자랑하는 행동을 제한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대요. 누구한테?
당신의 매우 가까운 친구들이라던가 부모님들이라던가.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공통의 부모님들의 트랩을 우리가 좀 인식할 필요가 있으면서 뭐 해야 된다? 우쭐거리는 거 누구한테? 친구나 부모님한테 우쭐거리는 거 조심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몇 번? 2번이 되죠. 지나치게 자랑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유는요. 이걸 제가 빼먹었는데 첫 번째 문장 보시면 gifted child예요. gifted가 선물 받은 아이야? 아니, 재능이 있는 아이를 말합니다. 천부적인 재능이 있는 아이들의 부모로서 너의 역할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너는 뭐 해야 된다? 공통의 일반적인 부모들이 하는 행위를 좀 인식해야 하고, 두 번째, 가까운 친구라던가 가까운 your parents, 여기 부모님이네요. 부모님. 너의 부모라던가 친구들한테 우쭐거리는 행동 하면 돼, 안 돼? 안 돼. 아이들이 그럴 때 부모로서 너가 조심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몇 번이 된다? 2번이 되는 거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 다음 21번으로 가볼게요. 밑줄 친 문장이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거. 얘도 대입학 유형이죠. 대입학 유형이란 얘기는 주제와 마찬가지다라는 얘기고요. 주제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는 어디에 집중한다? 당연히 주제에 집중하셔야죠. 자, 보시면 난 첫 번째 문장 읽으면서 소재부터 파악할 거거든요. 그래서 소재부터 먼저 보시면 얘네가 다 앞에 있는 valuable technique을 꾸며주고 있어요. get out of는 나오는 거잖아. 어디에서 나와? 무력함, 우울감, 상황. 근데 어떤 상황이냐? predominantly 엄청 지배적으로 being run by the thought. 이런 생각에 가득 차 있어. I can't. 난 할 수 없어. 요런 상황, 부정적인 상황들을 짜라랑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가치 있는 기술은 뭐다? Choose to be with other person.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걸 선택하는 거래요. 어떤 다른 사람이냐? 너가 겪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요. 해결한 경험이 있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는 걸 선택하는 것이다. 됐죠? 그러니까 내가 무력함, 내 부정적인 그런 감정을 갖고 있을 때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냐? 이미 그 감정을 느꼈던 사람과 함께 있는 걸 추천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요. 여기 보시면 이것을 뭐라 부른데? hang out with가 무슨 뜻이야? 누구누구와 어울리다라는 뜻이거든요. 누구랑 어울려? 위너들, 승자들이랑 어울린대요. 이미 패러프레이징이죠. 어떻게 패러프레이징인데? hang out with, 어울리다. 여기 보시면 choose to be with, 함께 있는 걸 선택하다야. 근데 누구랑 함께 있는 걸 선택할 건데? 위너들이요. 누구랑 함께 있는 걸 선택한다 그랬어? other person이요. other person이 위너인 이유는 뭐겠어? 너가 이미 겪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거든. 됐나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건 너가 이미 겪고 있는 걸 경험해 본 사람이랑 함께 시간을 보내라 라는 거니까 답이 몇 번이 돼? 이거 쉬웠죠? 5번이 됩니다. Being with positive people. 긍정적인 사람이랑 함께 있으래요. 뭐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겪어본 적이 있는 긍정적인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이요. 여기서도 긍정적인 사람이 윗글에서는 뭐겠어? 위너가 되는 거겠지. other person이 되는 거겠지. 이렇게 답을 골라주시면 됐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었고요. 그 다음 요지입니다. 요지로 가장 적절한 거 발차독이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얘 같은 경우는 그랬을 때는 1번부터 5번까지가 한국어 선지이기 때문에 한국어 선지를 먼저 읽고 대략적으로 어떤 내용을 말하겠구나 정도를 파악하고 가시면 됩니다. 보시면 뭔가 두려움, 감정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어. 그럼 이 글도 감정에 대한 얘기를 하겠구나 정도가 예측 가능하겠죠. 그래서 22번 첫 번째 문장 보시면 우리의 감정들은 뭐라고 여겨져? 존재한다라고 여겨진대요. 내가 지금 어떻게 해석했냐면 생각되어진다라고 안 했습니다. be thought 투부정사 하다고 여겨지다 라고 해석한 겁니다. consider처럼요. 그럼 우리 감정들은 존재한다라고 여겨집니다. because 왜냐하면 그 감정들은요 have contributed to our survival as a species. 어떠한 종으로서 우리의 생존에 기여하기 때문이래. 생존을 하려면 필요한 게 뭐다? 감정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럼 이 글에서의 주인공은 일단 뭐에 대한 얘기? 우리의 감정에 대한 얘기를 해요. 이 감정의 속성은 뭐야? 생존을 위해서 필요해.
생존에 부여하고 있는 형태야. 그렇기 때문에 존재하는 게 맞아야. 두 번째 문장 볼게요. Fear, 두려움이라는 건요. has helped us avoid dangers. 뭐 한다? 우리가 위험으로부터 도망치도록 도와주는 것 같대요. 그리고 expressing anger, 뭐 하는 거? 분노를 표현하는 건 또 help us 도와주는데 scare off threats, 위협을 뭐 하는 거? 쫓아내는 걸 도와준대요. And 그리고 또 하나 나오네. expressing positive emotion, 긍정적인 감정을 드러내는 건요. 뭘 도와줘? 다른 사람들과 bond, 결속되도록 도와준답니다. 두 번째 문장은 구체적인 예시가 되는 거죠. 첫 번째 문장에 대한 예시문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우리의 감정을 다 풀었었어요. 하나는 두려움으로 풀었었고, 하나는 분노를 표현한다 라고 풀었었고, 또 하나는 긍정적인 감정을 표현한다 라고 풀었었죠. 그 다음에 우리의 생존과 직결된다 라고 해서 위험함을 벗어나도록 도와준다, 생존과 직결된 문제, 위협을 뭐한다, 쫓아내도록 도와준다, 생존과 직결된 문제, 다른 사람과 유대관계, 그러니까 함께 살 수 있도록 결속력을 다져주는 것도 생존에 관한 문제, 똑같은 말을 한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 글은 감정과 관련된 얘기고, 이 감정이 뭐하다? 생존에 따라서 생존과 직결된 문제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서 답이 몇 번이 돼야 하는 거야? 답은 3번이 되는 거지. 똑같은 말 하고 있으니까 더 해석할 필요가 없었죠. 똑같은 말 그대로 내려왔습니다. 자, 그 다음 23번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거, 요지나 주제나 대입하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 읽으시면서 주인공과 속성 파악하시고 써드릴게요. 대입파악 유형. 근데 모든 글이 다 마찬가지예요. 소재는 파악하셔야 됩니다. 주제를 파악하셔야 돼요. 결국은 주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주인공과 속성을 찾아내시는 거예요. 그 주인공과 속성을 정리하면 주제문이 되는 거고, 주인공 어떻게 찾는데? 이 글이 무엇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거지? 요렇게 찾는 거예요. 속성은요? 그 무엇에 대해서 왜 이야기하지? 를 찾으면 속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장 읽고 그걸 먼저 뽑아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을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문장에서도 뽑아내셔야 돼요. 왜 그러냐? 첫 번째 문장이 주제문이다 라는 걸 우리가 어느 정도는 확인해야 되거든. 그래서 그게 맞는지 아닌지를 일단 확인차 두 번째 문장도 잘 읽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보시면요, 여기 For example이 보입니다. 예시 문장이 나왔다는 얘기는 앞 문장이 중요하다는 거지. 앞에가 주제야. 그래서 내가 구체적으로 너희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예도 들어줄게 라고 말을 하는 거나 다름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적어도 보아하니 by부터 disabilities까지는 읽어줘야 할 것 같아가 보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장 일단 보시면, 자, improving, 향상시킴으로써지. 여기까지가 문장이 아닙니다. 뭘 향상시켜? 접근성을 향상시켜. 어디에? 직장에. 근데 어떤 사람들, 근로자들이죠. 전형적으로 이 노동시장에서 at a disadvantage, 이점이 없어요. 불이익이 있어요. 딱히 좋지 않아. 장애를 가진 이런 워커들을 위한 직장의 접근 가능성을 improving, 향상시킴으로써 AI가요. 또 뭘 향상시켜준대? 직장 안에서의 포괄성을 향상시켜준대요. 그러면 이 글은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 주인공은 무엇이야? AI 같지? AI의 속성은 뭐야? 직장 내에서의 포괄성이야. 여기서 포괄성은 포인트를 잘 잡아주셔야 되는데, 아까 어떤 사람들? 디스어드밴티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장애가 있는 사람도 수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포괄성이라는 단어를 쓴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장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는가 확인하셔야 되니까요. 그 AI 동력 보조 장치는요, 어시스트가 돕다라는 뜻이잖아. 근데 이거 형용사용으로 나온 거야. 그래서 내가 보조장치, 보조의라는 뜻으로 해석한 겁니다. AI 동력 기반의 보조장치인데 뭘 도와주기 위한 거야? 지금 이
근로자들이에요. 시각적, 그리고 말하는 거, 그리고 듣는 거에 대한 장애요. difficulties는 어려움이란 뜻인데 여기서 disadvantage랑 같은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장애를 가진 노동자들을 돕기 위해 AI 기반, AI 동력의 보조 장치들이 are becoming more widespread. 점점 더 퍼지고 있고요. 그리고 접근을 향상시켜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업무의 질을 향상시켜주고 있답니다. 됐나요? 똑같은 말 했네요. AI 기반이 뭘 가지고 있다? 직장 내에 포괄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몇 번이 답이 되어야 하냐? 일단 주인공은 AI야. 그럼 1번부터 5번까지의 AI가 없으면 빼줘야 되는데 이게 웬걸? AI를 우리가 주인공으로 다 잡을 줄 알았나 봐. 얘는 AI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우린 속성으로 찾아야 되는데 속성은 뭐겠어? 당연히 포괄성입니다. 뭐하는 사람들?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뭐하게 해줘? 일을 할 수 있게 해줘 라는 이 포괄성의 의미를 담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몇 번이 답이 된다? 4번이 답이 되는 거죠. 이 장애를 가진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것에 있어서의 AI의 영향력, 포괄성이죠, 포괄성. 그래서 답을 4번으로 골라주시면 됐습니다. 자, 그 다음 24번 가겠습니다. 24번도 23번처럼 접근하시면 돼요. 자, 고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네요. 고래라는 동물이요. 아주 효율적인 동물이래요. 뭐에 있어서? 탄소를 저장하는 것에 있어서요. 아, 그럼 이 글의 주인공은 뭐다? 고래다. 속성은 뭐다? 탄소 저장에 아주 뛰어나다. 겠죠? 두 번째 문장 보면 그들이 죽을 때 각각의 고래가 격리를 해요. 30톤 평균 이 탄소의 30톤을 격리하고 있대요. 그래서 이 탄소를 뭐하게 해? 몇 세기 동안 그 atmosphere, 대기 중에 탄소를 빼놓는 거야. 탄소가 많으면 안 좋으니까. 그게 이 고래의 특징인가 봐. For comparison, 비교를 좀 해보자면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일단은 30톤 격리해. 그치? 탄화시켜가지고 그러면 두 번째 이거 어떤 의미냐면 평균 나무들이 CO2를 연간 48파운드 정도 흡수하는 거랑 동일하대. 기후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 각각의 고래들은 뭐랑 동일하냐면 물속에 있는 수천 개의 나무랑 동일한 거래. 아, 굉장히 친환경적이다. 환경에 엄청 이롭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 그 다음은 뭐가 나와? 또한 이렇게 탄소를 격리하잖아? 그러면 뭐하게 해? 바다를 비옥하게 해준대요. 이 영양분이 풍부한 배설물을 노출시킴으로써요. 결국은 또 뭐한다? 장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글의 주인공은 고래. 그러면 이 고래가 뭐 하는 거? 탄소 저장을 잘해. 그로 인해서 환경에 굉장히 도움이 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래서 답이 몇 번이 되는 거야? 1번이죠. Saving whales saves the earth and us. 됐죠? 자, 그 다음 자, 25번부터 볼게요. 내용일치는 대체적으로 제가 밑에서부터 올라갑니다.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걸 추천드리고요. 시간 단축을 위해 확률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 그래서 5번부터 볼 거예요. 브라질이 나오네요. 브라질. 여기 있죠. 이 브라질 오일이 the largest size of CO2의 가장 큰 원천이래. CO2 배출의 가장 큰 원천이랍니다. 오일 1.5. 근데 per capita 3 major sources. 그렇지. 세 개의 주된 원천들 중에서 자원들 중에서요. United States and Germany도 just as니까 마찬가지래.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세 가지 중에서. 맞죠? 그래서 5번 제대로 온 거 맞고요. 4번은요. CO2 배출인데 어디에서? South Africa 여기죠. South Africa에서는 over 3 times higher 3배 정도 높대. 뭐보다? Germany 독일보다요. CO2 배출을 말하는 거지. CO2 배출 맞나요? 뭐의 CO2 배출? 여기 석탄의 CO2 배출. 그럼 석탄은 하얀색이니까 얘랑 얘네? 그러면 Germany 2.9에다가 뭐 곱하면 돼? 지금 3배라 그랬으니까 3 곱하면 되잖아. 그러면은 8.7인데? 그치? 그러면 답은 4번이 되는데요. 그쵸? 쉽죠? 그 다음 26번 일치하지 않는 것도 고르랍니다. 저 또 밑으로부터 내려갈까 했더니 얘는 제가 이미 미리 답을 봤는데 위부터네요. 눈에 띄는 것부터 봅니다. 저는 이럴 땐 이런 거 숫자 눈에 띄잖아. 불의 속성에 관한 논문을 제출한 다음에
publish 간행은 a year later 1년 후에 한 거야. 그럼 몇 년도? 1738년도에 한 거죠. 답 2번이죠. 자, 그 다음 27번으로 바로 갈게요. 답만 구하면 갈게요. 자, 그 다음 5번 보시면요. 수상자는 각 분야당 한 명이래. 여기 수상자 어디 있어? 여기 있다. 각각의 경쟁 카테고리 안에서 3명의 파티시펜트가 참가자들이잖아. 상을 받게 될 거래. 각각 경쟁에서 몇 명? 3명을 뽑는다는 얘기죠. 각 분야당 몇 명? 3명이라고. 그러니까 5번이 틀린 거고. 그 다음 28번이요. 이번에 일치하는 거 고르랍니다. 일치하는 거. 자, 보시면 either A or B거든. 가방이 아니라 우산이고요. 적어도 5개 중에 3개만 도장 받으면 돼요. 5곳이 아니라 3곳. 그 다음에 여기 센터에서 투어 지도를 받으랍니다. 투어 지도 맞네요. 답 그래서 3번으로 고르시면 됩니다. 요렇게 빠르게 넘어가시면 되는 문제,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29번 어법상 틀린 거 고르랍니다. 어법은요,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거 출제 의도 파악이에요. 각각의 밑줄친 어법은 어떤 출제 의도를 가지고 제출했는가를 여러분이 고민하셔야 합니다. 일단은 1번 is 자리에 밑줄 쳤죠? 그럼 우리가 뭐 생각해야 돼? 동사 자리인지 아닌지를 생각해야 돼. 그랬을 때 주어의 형태를 보셔야 되겠죠. 보면 from부터 viewpoint는 어차피 들어가지 않고요. 여기서부터 문장 시작하는데 one of 나오네요. one of. 그리고 one of랑 is 가운데 사이에서 동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봐주는 겁니다. 그랬더니 may content라는 contain이라는 동사가 있으니까 1번 is 안 되지 않나요? 아닙니다. may contain은 how에 엮이는, 이 의문사에 엮이는 동사였기 때문에 이 전체 문장의 동사가 아니라서 탈락. 그럼 그거 말고는 없지? 그러니까 is가 동사 자리가 맞는 겁니다. 동사 자리 동그라미. 동사 자리가 맞다라고 하면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다? 수일치, 시제일치. 그 다음 태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밑줄의 동사가 비동사예요. 비동사는 수동태로 쓸 수 있다 없다? 없답니다. 얜 자동사기 때문에 수동태로 쓸 수 없어서 태는 탈락이고 수일치랑 시제만 생각하시면 되는데 다른데 이렇게 쭉 보시면 시제일치를 먼저 확인해 볼게요. 시제일치 확인해 보시면 동사가 다 현재 시제의 형태로 씁니다. 과거로 쓸 일이 전혀 없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is로 그대로 올 거고 그럼 수일치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표현은 여러분이 기억하고 가셔야 되죠. 내신에서도 꽤나 많이 나옵니다. 더 one of the 최상급 플러스 무슨 명사? 복수명사예요. one of the 최상급 플러스 복수명사는 얘가 주어로 나왔을 때 무조건 무슨 취급? 단수 취급. 왜 그러냐? 이 글에서의 핵심이 되는 주어는 결국 뭐기 때문에? 원이기 때문에 단수 취급을 해야 됩니다. 이게 주어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원에게 수일치를 한다라고 해서 is까지 제대로 온 거 맞죠? 그 다음 2번 them. 여기서 대명사를 물어보는 거는 지칭하는 대상을 물어보는 거예요. 대명사 them을 물어보겠다? 그럼 them 맞아? 혹시 it 아니야? 단수 복수를 물어볼 확률이 크죠. 이런 애들은 결국은 어느 정도 해석이 필요하고요. 사실 어법 문제는 해석을 하는 것보단 그냥 문장의 구조로 빠르게 답을 구하는 게 우리의 한 가지 방식인 건데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럼 뭐해? 3번으로 넘어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굳이 시간 보내지 말고 혹시라도 밑에 답이 있다면 답을 구해서 굳이 시간을 더 쓰지 않고 넘어가시는 걸 추천드리고 했는데 정확하게 답이 없어? 그럼 얘가 답인 거지. 2번이 답인 거지. 얘 같은 경우엔 them이 가리키는 게 누구냐? 앞에 있는 things입니다. things. 해석해보시면. 그래서 2번은 them이 오는 게 맞죠. S 붙어 있으니까요. 그 다음 3번 whether입니다. whether A or B. A인지 B인지에 대한 선택은 이렇게 가기 때문에 3번도 제대로 온 게 맞고 4번도 마찬가지. 4번은 무슨 생각하시면 되냐면 마찬가지예요. 이거 동사 자리냐 아니냐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동사 자리의 형태인 건지 아닌 건지 먼저 보는 거야. 봤더니 앞에 동사 있나 없나? 있네요. has 있잖아요. has. 그쵸? 여기 동사가 있기 때문에 4번은 동사 자리가
아닌 걸로 판명 났습니다. 동사 자리가 아닌 걸로 판명이 났을 때는 우리가 두 가지 생각하시면 돼요. ed, 과거 분사야, ing, 현재 분사야. 근데 involve는 수반하다, 포함하다 라는 뜻이고, 이 involve가 수반하다, 포함하다 라는 뜻이면 목적어가 뒤에 필요하다는 겁니다. 목적어가 뒤에 필요하다, 뒤에 명사가 있다, 그럼 얘는 능동으로 써서 ing한테 가야 되고요. 목적어가 지금 있어야 되는데 없다, 그럼 수동이라 pp 형태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ing, 얘는 pp로 가야 하고, involve 뒤에 명사 있어, 없어? 얘는 없어.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얘는 목적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수식어입니다. 그래서 얘는 목적어 없는 수동의 형태로 와서 pp 제대로 온 거 맞다, 이겁니다. 자, 5번 밑줄을 쳤다라는 건 지금 무슨 얘기 하겠다는 얘기냐? 이거 관계대명사 맞아? 접속사나 관계부사 아니야? 입니다. 왜 그러냐? 뒤를 보시면 돼요. 관계대명사는 뒷문장이 불완전한 문장이고, 관계부사나 접속사는 뒷문장이 완전한 문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뒤에를 봤더니 의사결정이 주어 is less centralized, 덜 중앙 집중화되었다 라는 건데, centralize 중앙 집권화하다, 무엇을 중앙 집권화할 건데, 얘 사실 목적어가 필요한 타동사죠. 근데 얘를 뭘로 썼어? 수동으로 썼잖아. PP로. 그럼 얘 목적어 있어, 없어? 없는 거지. 우리 아까 전에 involve처럼 목적어 없으니까 수동으로 쓴 것처럼요. 그러니까 이 문장은 목적어가 없어도 문장이 완전한 겁니다. 얘는 뭘로 본다고? 완전한 문장으로 본다고. 그러니까 위치가 탈락이 되는 거죠.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줘야 되는데 접속사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관계부사 where로 써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완전한 문장을 이끄는 관계부사 where의 자리였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30번입니다. 자, 밑줄 친 부분 중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래요. 이럴 때는 여러분 먼저 반이어부터 떠올려 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1번부터 5번에 밑줄 친 단어에 반이어가 뭐가 있을까 정도는 생각하고 그걸 후보군으로 두는 거지, 만약 걔가 답이라면. 그래서 먼저 우리는 1번부터 볼게요. reserve 하면 무슨 뜻이냐면 남겨두다. 여기 말고 옆에다가 쓰겠습니다. reserve는 남겨두다 또는 저장하다. 그리고 우리가 reservation이라고 해가지고 예약이란 뜻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약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련하다, 마련해두다, 자리를 마련해두다 있잖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얘 반이어는 뭔데? 버리다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되겠죠. 두 번째, popular, 인기 있는, 대중적인, 요런 거라면 반이어는 인기가 없고 뭔가 독특한 요런 거게 되겠죠. 그 다음 세 번째, require, 요구하다 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요구하다 라는 뜻은 필요로 하다는 얘기지. 제공하다? 요구하다, 필요로 하다. 그 다음에 네 번째, inefficient는 비효율적인. 그러니까 얘의 반이어는 당연히 효율적인. 그 다음 5번 allow, 허용하다, 허락하다 라는 뜻이니까 우리는 반이어 금지하다 입니다. 자, 그럼 30번 먼저 해석을 좀 해보도록 하지요. excellent alternative, 그러니까 calming이잖아. 교통을 좀 차분하게, 교통을 좀 진정시키는 아주 훌륭한 대안책은요, is removing it, 이것을 제거해버리는 거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it은 당연히 뭐겠어? 교통이겠죠. 교통을 좀 차분하게 만들려면 교통을 좀 제거하라는 거야. Some cities, 몇몇의 도시들은요, an extensive,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마련해 두고 있어요. 어떤 광범위한 네트워크냐? 레인, 도로, 길, 근데 누구를 위한?
여기 있으면 바이크라던가 보행자라던가 경우에 따라 수시로 드나드는 서비스 차량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위한 전용 도로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마련해 두다, 버리다, 그거 뒤에 보시면 이거 얘기해요. 이러한 형태가 motivate, 뭐해? 자극을 하거든. 사람들이 뭐 하도록? travel, 이동하도록. 뭘 통해서? 바이크를 통해서. 뭘 말고? 차 말고. 이게 완전 힌트가 되죠. 여기서 말하는 디스가 앞문장일 거란 말이죠. 이로 인해서 사람들이 뭐 하기 시작해? 자전거로 여행하기 시작해라고 말하잖아요. 뭘 통해서 그런 거야? 도시가 자전거 전용 도로를 뭐 하고 있으니까 마련해두고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 그래서 1번은 제대로 온 게 맞습니다. 이렇게 연관지어서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as bicycle 이거 보시면 되죠. 그래서 자전거 자체가요 점점 더 대중화됨에 따라 인기 있어짐에 따라 플래너, 계획자들도 convert죠. convert to로 가면 돼요. 점점 더 자동차 길이나 전체적인 도로를 뭐로 바꾸고 있어? 아, convert to가 아니네요. 여기 to는 뭐뭐 하기 위하여라고 해석이 되죠. accommodate 하면은 수용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뭘 수용할 건데? 그것들을 더 많이 수용하기 위해서 이 도로를, 전반적인 도로를 좀 바꾼대요. 컨버트, 바꿔버린대요. 얘들아, 더 많이 수용한다고 하잖아요? 더 많이 수용하기 위해서 바꾼다고? 그러면 이 바이시클, 자전거가 점점 더 뭐해진다는 얘기야? 대중화된다는 얘기 맞죠? 여기서 댐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자전거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되셨나요? 자, 그 다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연결고리가 되겠지. 그래, 자전거 많이 타. 자전거 대중화됐다. 그래서 일반적인 도로, 자전거 전용 도로로도 많이 바뀌었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대부분의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도시들은 여전히 모토비였고, 뭘 위한? 자동차를 위한 레인이 필요하대. 택시나 이머전시, 그러니까 구급차 같은 차들, 그리고 트럭, 배달용 트럭들을 위해서는 필요로 합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으니까 3번은 제대로 온 게 맞겠죠. 자, 계속해서 확인을 해볼게요. 그러면서 delivery, 그러니까 배달용 차량들은 빈번하게 a target of animus, 반감의 대상이 된대요. 그러나 이 배달이 되는 차들은 실질적으로 필수 구성 요소죠. 시티를 어떻게 만드는? greener, 친환경적으로 만드는 필수 구성 요소랍니다. 왜 그러냐? 빽빽하게 짐을 실은 이 배달차는요 훨씬 더 비효율적이거든. 뭐보다? 차 한 대, 하이브리드 여러 차보다는. 그러니까 쇼핑백을 각각 짊어지고 나르는 여러 가지 하이브리드보다는 훨씬 더 비효율적인 트랜스포터, 운송수단이라는 거야. 상품에 비효율적이야? 효율적이어야지. 여기 위에서 이 얘기 하잖아요. 그러나 여기 힌트죠? 다른 색깔로 할게요. 이 차는, 트럭은, 배달용 트럭은 필수 요소야. 도시를 친환경적으로 만드는. 그러다 보니까 얘네가 더 뭐 할 거야? 좋다는 얘기니까 효율적이야 라는 얘기를 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따로따로 모든 차들이 움직이는 것보다 그 큰 차 하나에 다 싣고 움직이면, 한 번 움직이는 게 훨씬 더 친환경적이지,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답이 4번이 되는 거예요. 되었나요? 이렇게 연결고리, 원인과 결과를 보시면서 이 단어의 근거 문장을 생각하시면서 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빈칸 추론의 문제들이에요. 31번부터 34번까지 빈칸 추론이고요. 빈칸 추론의 출제 의도는요, 그걸 좀 생각하시면 쉬울 텐데, 출제 의도는 주제와 세부 내용 파악입니다. 그러니까 그 빈칸은 주제와 관련되어 있거나 주제거나 아니면 세부 내용과 관련되어 있거나, 빈칸은 무턱대고 여러분한테 추론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이 지문 안에서 근거문을 찾아달라라는 겁니다. 지문 안에서 빈칸에 들어올 만한 거를 너희들이 추론해달라라는 말입니다. 그냥 너희들한테 추론을 바라는 건 아니에요. 그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자, 빈칸 있는 문장부터 일단 제가 한번 볼게요. 근데 그 전에 빈칸 있는 문장 더 앞에 가서 여기 살리에리가 나쁜 작곡가, 그러니까 좀 형편없는 작곡가는 아니다. In fact, 사실 그 사람은 훌륭한 작곡가야, 이 얘기를 해요. 근데 he wasn't one of the world's greatest composer. 뭐는 아니야. 세계 위대한 작곡가들 중에 한 명은 아니야. 이유가 뭐냐?
그의 작품은 이러하지 못했기 때문이래요. wasn't가 나오죠. 빈칸 앞에 not이 나온다라는 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말하고자 하는 바는 not을 포함한 전체 문장이지만 우리가 뚫려있는 빈칸은 not이 빠져있는 거기 때문에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의 작품이 이게 없기 때문이래요. 무슨 얘기냐면 what he wrote, 그가 쓴 것은 sounded just like 이렇게 들린대. What everyone else was composing at the time.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작곡한 것처럼 들린대요. 그 얘기는 그의 작품은 뭐 하지 않기 때문이겠어? 독창적이지 않기 때문이겠지. 여기가 독창적이지 않다라는 거니까 독창적인 내용이 나와야 되고요. 전체 문장은 그의 작품이 다른 작품이랑 뭐하다? 비슷하다. 전체 문장은 다른 작품과 비슷 이렇게 가는 거죠. 독특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독특한의 의미를 갖는 original 2번을 골라주셔야 했던 문제입니다. 생각보다 쉬웠죠? 저는 밑에 있는 문장을 보고 근거문으로 채택해서 올라온 겁니다. 그쵸? 자, 다음 32번 보겠습니다. 32번은 가운데쯤에 있는데 저는 그래서 어디서부터 볼까 했더니 일단은 빈칸의 문장이 무슨 말을 하려나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부드럽게 우리를 유도한대요. 투부정사 하도록 유도하는 거랍니다. 근데 밑에 문장 볼게요. The way information gets to you. 당신에게 도달하는 이 정보의 방식이지. 정보가 당신에게 도달하는 방식은 맥루언이 말하길 좀 더 중요하대요. 뭐보다? 정보 그 자체보다요. 여기가 조금 핵심인 것 같습니다. 얘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건 정보의 내용보다는요. 뭐가 더 중요해? 정보 전달 방식이 중요하대요. 자, 그러니까 우리에게 도달을 해 정보가. 근데 어떻게 도달을 하냐인 거죠. 빈칸은. 여기 빈칸의 속성, 그러니까 빈칸이 들어가야 될 자리는 뭘까? 정보가 전달되는 방식을 설명한 거 아닐까? 우리한테 올 건데 이런 식으로 올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정보를 어떻게 전달하냐는 이제 위에서부터 한번 볼게요. 위에 보시면 every time 뭐뭐 할 때마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죠. 새로운 매체가 올 때마다야. 그게 TV든 SNS든 뭐 인쇄 물자든 뭐 상관없이요. 올 때마다 and you start to use it. 당신이 그리고 뭐 할 때마다? 시작할 때마다. every time을 가지고 두 문장이 연결이 된 거예요. 요렇게. 그럴 때마다 it's like you are putting on a new kind of goggle. 당신은 새로운 종류의 고글을 쓴 것과 같답니다. with their own special colors and lenses. 그 자신만의 특별한 색깔, 렌즈를 가지고 있는 새로운 종류의 고글을 쓴대요.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은 두 번째 문장이지. 너가 새로운 매체를 만나면 그 매체에 특별한 색깔과 렌즈를 입힌 걸 우리가 보게 돼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It's set of goggles you put on. 당신이 쓴 그 각각의 고글은요, 너를 다르게 만들어주죠. 자, 그럼 고글은 뭐겠어? 정보야? 아니,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를 지금 고글로 예를 든 겁니다. 그러면 각각의 고글들은 각각의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어요 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겠나요? 빈칸은? 그치? 그래서 답이 몇 번이 되는 거야? 1번이 되는 겁니다. 뭐에 따라 세상을 보게 했어? You set up code. 코드가 뭔데? 여기서 방식이요. 새로운 방식이요. 매체지, 전달 방식. 새로운 전달 방식에 따라서 세상을 또 보게 된대요. 요렇게요. 답은 그래서 1번입니다. 3점짜리 치고 요 내용, 고글이 어떤 걸 지금 패러프레이징 한 건가, 고글이 어떤 단어의 예신가를 좀 생각했으면 어렵지 않았을 문제가 되었을 겁니다. 자, 33번 한번 볼게요. 자, 33번도 지금 빈칸은 위쪽에 뚫려 있어요. 위쪽에 뚫려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첫 번째 문장을 굉장히 잘 읽을 거고, 빈칸 밑에 있는 문장이 예시문입니다. 예시문으로 쫙쫙쫙 나와 있기 때문에 일단 주제를 잘 잡는 게 중요하겠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컨셉, 개념이라는 게 are vital, 중요하대요. 뭐에 있어서? 인간 생존에 있어서 중요하지만 but 우리는 또한 조심해야 된대요. 이것들을요. 여기서 말하는 them은 뭘 조심하라는 얘기겠어? 이 개념을 조심하라는 거지. 왜 조심해야 될까? Because 개념이요, 문을 열기 때문이래. 근데 뭐에 대한 문을 열어? 본질주의에 대한 문을 열기 때문이래요.
오케이? 그럼 이 글은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아?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 근데 이 개념이 뭐 하게 되는데? 생존에 있어서 되게 필수적이긴 한데, 본질주의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 그럼 그것들은, 여기서 말하는 그것도 당연히 뭐겠어? 앞에서 말하는 개념이잖아. 이 개념들은 뭐 할 거야? 빈칸할 거야. 똑같은 말을 한다면 이 빈칸은 뭐와 연관되어 있겠어요? 당연히 본질주의와 연관이 되어 있겠죠. 본질주의와 관련된 무언가를 할 겁니다. 그러면서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책에 대해서. 여기서 보시면 이 얘기를 합니다. It is very difficult to find a black cat in a dark room. 어두운 방에서 검은색 고양이를 찾는 거 굉장히 어려워. 특히나 when there is no cat. 뭐가 없을 때? 고양이가 없을 때. 이 얘기를 하거든. 근데 예시문이 하나 더 나와요. 예시문에서 이 얘기를 합니다. 본질에 대해서 뭐하는? 소득 없이 연구하는 과학자들의 많은 예시가 있어. 소득이 없대. 아까 고양이 못 찾아. 고양이가 없기 때문이지. 소득 있어 없어? 없는 겁니다. 똑같은 얘기 하죠? 맨 밑에 보시면 이거 에테르라고 부르는데 이걸 하늘 창공이라고도 부르거든요. 어쨌든 간 에테르라는 건 블랙캣이야. 그러면서 뭐한다? 다크룸으로 이론화해왔는데 그리고 나서 뭐해? 그 안에서 실험을 해. 뭐 하려고? Looking for evidence of a cat. 고양이의 증거를 찾으려고. 근데 그 고양이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지금 똑같은 얘기 계속하죠. 블랙룸에서, 그러니까 어두운 방에서 어두운 고양이를 찾으려고 하는데 어두운 고양이가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소득이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본질이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입니다. 자꾸 본질이 없는데 찾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답이 몇 번이 되는 거야? 1번이 되는 거죠. 우리가 존재하지 않는 걸 자꾸 찾도록 촉구해버린다라는 거죠. 개념이라는 것. 됐나요? 이렇게 골라주시면 됐던 문제. 근데 내용이 어려우니까 여러분이 답을 구하기가 헷갈렸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찾아주면 됐고 예시로 다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예시 근거 문장 제가 체크해 드릴게요. 여기 어두운 방에서 고양이 찾기가 어려운데 특히나 뭐 할 때 고양이가 없을 때 고양이를 찾기가 어려워. 이 얘기랑 그 다음에 역사는 많은 과학자들의 예시를 가지고 있는데 이 과학자들이 어떤 과학자들이야? 본질에 대한 뭐가 없는 그 결과물이 없는 그런 연구를 하는 과학자들이야. 결실이 없는 거죠. 세 번째 하늘, 창공 또는 에테르라고 부른다 했죠. 그건 검은색 고양이야. 그리고 물리학자들이 이 검은 방에서 이론화를 해.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그 안에서 실험을 해. 뭐 하면서? 증거를 찾으려고. 근데 존재해 안 존재해? 안 존재하는 고양이의 증거를 찾으려고. 존재도 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fruitlessly가 맞겠죠. 거기에 대한 얘기가 쭉쭉쭉 똑같이 나오고 있었던 겁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 34번 볼게요. 34번 빈칸 보니까 빈칸 앞에 뭐가 보이냐? however가 보여요. 그럼 앞말과 뒷말은 다른 말을 할 확률이 굉장히 높겠다라는 게 보이고요. 빈칸 있는 문장을 제가 먼저 한번 볼게요. criticism 하면은 비판이라는 뜻이잖아요. 비판이 또한 misses the point, 이 포인트를 놓친대요. 어떤 포인트냐? 평범한 명성입니다. 명성 또는 인기 이런 건데 평범한 명성, 인기의 형상이 빈칸하다라는 포인트를 놓쳐버린답니다. 그 다음에 뒤에를 내가 봤더니 엘리트 셀러브리티가 나와. 이 얘기는 평범한 명성이야? 아니, 여기는 엘리트 명성이야. 그러면 개념이 조금 정리되죠. 오디너리랑 엘리트는 정확하게 어떤 형태야? 반대되는 형태죠. 그 위에도 혹시 그럼? 했더니 역시나 엘리트 셀러브리티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를 볼게요. 어디 볼 거냐? 빈칸 위를 봐줘야 되니까. This criticism, 이러한 비판은 강조한대요. 이런 사실을 강조하는데 디지털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이 실질적인 장벽에 부딪힌대요. 어떤 장벽이냐면 크로스오버니까 넘어서는 장벽입니다. 뭐를 넘어설 건데? 이 엘리트 명성의 영역을 뛰어넘어서는 장벽에 부딪히게 된다라는 사실을 강조해요. 근데 이 비판은 이런 포인트를 놓치고 있어요. 평범한 명성의 형상이 빈칸하다라는 포인트를 놓치고 있죠. 자, 밑으로 내려가서 엘리트 명성은 이렇게 상징화되는데 스타라는 비유에 의해서 상징화가 된대요. 그리고 또 뭐에 의해서? 미스테리함에 의해서 특징되고요.
위계 질서가 있는 계층의 거리 요런 거에 의해서 특징 지어진답니다. 그리고 또 뭐와 연관되어 있어? 재능, 계층이라는 이 자질이지 타고난 자질과 연관이 되어 있답니다. 엘리트는요. 근데 여기 있는 오디너리 셀러브리티는 이게 지금 빈칸은 평범한 명성의 속성을 여러분이 찾아주는 거죠. 그러면 그 평범한 명성의 속성은 뭐냐? 정확하게 지금 엘리트 셀러브리티의 반대가 될 겁니다. 스타가 아니야. 그리고 뭐해? 뭔가 탤런트나 클래스, 계급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 근데 다행히 여기 밑에 또 나와요. 평범한 명성이라는 건 그러니까 빈칸은 요게 들어가면 딱 좋겠죠. 평범한 명성이라는 건 규칙적이고 빈번한 상호작용을 해. 누구랑? 다른 평범한 사람들이랑. 그걸 통해서 attract attention, 뭘 얻게 돼? 관심을 얻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노란색 하이라이트가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 거야? 빈칸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이 몇 번이 되는 건데? 4번이 되는 겁니다. 엘리트 명성과는 다르게 그러나 평범한 명성이라는 현상은 뭐 한대? 명성의 의미를 재구조화한대요. 왜? 원래 명성이라는 건 엘리트 셀러브리티였던 거잖아. 그래서 스타라던가 미스테리함이라던가 뭐 이런 게 있다면 탤런트라던가. 근데 평범한 명성은 페임의 형태를 다시 만든 거지. 재창조한 거예요. 어떻게? 일반적인 평범한 사람들과 자주 빈번하게 정기적으로 소통을 하면서 관심을 얻게 되는 걸 말하는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34번의 답은 4번이었다. 자, 35번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글에서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을 고르세요 인데요. 자,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은 첫 번째 문장을 통해서 1번 직전까지를 통해서 여러분이 소재 파악을 해주셔야 됩니다. 소재 파악을 한다라는 건 당연히 주인공과 속성을 찾아달라라는 뜻이고요. 이 주인공과 속성에 대해서 1번부터 5번 문장까지 주인공이 달라졌다거나 속성이 달라지면 그걸로 답을 고르시면 돼요. 일단은 첫 번째 문장 보시면 이 얘기를 해요. Why do we have the illusion? illusion은 환상이거든? 뭐에 대한? 벼락치기에 대한. 자, 벼락치기가 is the best learning strategy? 가장 뛰어난 학습 전략이다 라는 환상을 우리가 갖는데 왜 우리가 이런 벼락치기에 대한 환상을 가질까? Because 우리는 뭐 할 수 없기 때문이야. differentiate는요 구별하다라는 뜻입니다. 구별할 수 없기 때문이래요. Between the various selection of our memory 우리의 기억력의 다양한 구획 사이를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이랍니다. 즉각적으로 우리의 텍스트북이라던가 클래스 노트, 뭐 노트라던가 노트 필기라던가 이런 걸 본 후에 정보는 우리 머릿속에 완전히 가득 차 있죠. 벼락치기가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아니야. 이 글의 주인공이 아니라는 게 보여요. 뭐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기억력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기억력에는 뭐가 있다? 다양한 구획이 있다. 이걸 우리가 구별을 못하니까 벼락치기가 괜찮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됐죠? 근데 사실은 구별을 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의 그 기억력에 대한 구획들을 쭈르륵 설명하지 않겠어? 그래서 1번 보시면 기억력에 대해서 얘기해요. 우리의 기억력인데 의식을 하면서 작동하는 기억력이죠. 계속 활동하는 기억력. 하나의 영역을 말하고 있어요. 2번도요 보시면요. 뭐에 대한 얘기를 하냐? 당연히 기억력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느껴요. 마치 우리가 이것을 알고 있다고. 뭘 알고 있어? 그러니까 방금 배운 걸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 왜냐? 단기간이죠. 단기간 저장 공간에 기억이 존재하니까. 근데 단기간 구획은 이거 단어 알아두셔야 되죠. have nothing to do with예요. have nothing to do with는 뭐뭐와 관련이 없다.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장기 기억과는 관련이 없거든. 어떤 장기 기억? 우리가 필요로 할 장기 기억이죠. 뭐 하기 위해서? 같은 정보를 며칠 후에 빼내서 쓰기 위해서 필요로 한 장기 기억과는 관련이 없대요. 이거 기억의 구획을 말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3번 몇 초 후에 또는 몇 분 후에 워킹 메모리 기억 나오네요. 이 작동하는 기억은 이미 사라지기 시작해. 사라진대. 그리고 며칠 후에 이 효과는 점점 커지고 우리가 우리 지식을 리테스트 하지 않으면 기억은 사라지게 돼. 됐죠? 4번 보세요. 4번. 어디에 초점을 맞추래요? explore.
탐험에 초점을 맞추랍니다. 새로운 주제요. 뭐보다는 같은 자료에 대한 리뷰, 반복보다는, 복습보다는 새로운 토픽에 over and over again, 반복해서 뭐 하는 거? 탐험에서 집중하는 게 당신의 학업 성적을 올려줄 거래요. 기억력 있어, 없어? 없어. 주인공이 아예 사라졌죠. 답 그래서 몇 번? 4번이 되는 겁니다. 이런 건 틀리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자, 36번 볼게요. 36번, 37번 순서 배열입니다. 자, 순서 배열은 일단 뭐부터 읽냐? 당연히 주어진 문장부터 읽습니다. 주어진 문장을 가지고 소재 파악을 하시는 게 1번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뭘 하셔야 되냐? A부터 C까지 첫 번째 문장을 읽으시면 됩니다. 첫 번째 문장 읽으시면서 뭘 찾아라? 주어진 문장과의 연결성을 찾으시면 돼요. 근데 주어진 문장 다음에 뭐가 와야 할지를 가끔 모르는 문제들이 나와요. 어렵게. 그랬을 때는 당황하지 않고 세 번째 A와 B와 C의 순서를 먼저 잡으시면 돼요. 굳이 주어진 문장 다음 걸 잡으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된다는 뜻입니다. 못 잡겠을 때 시간 그렇게 버리시면 안 돼요. 자, 일단 우리 한번 1번, 2번을 적용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울 뉴런이래. 거울 뉴런의 발견은 아주 뭐 했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을 바꿔버렸대요. 뭘 생각해? 근본적인 인간의 능력이죠. 즉 어떤 능력? 관찰을 통한 학습이지. 관찰에 의해서 우리가 학습을 하는 인간의 기본적인 능력을 생각하는 방식을 아예 바꿔봤답니다. 거울 뉴런이. 자, 그러면 일단은 거울 뉴런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 같아요. 얘가 뭐 했다? 근본적인 인간의 능력, 그러니까 관찰을 통해서 학습을 할 거야 라는 인간의 능력이 있는데 그게 뭐 했다? 바뀌었다 입니다. 자, A로 가볼게요. 당신은요, 뭐 하지 못할 수도 있어. 보지 못할 수도 있어. 뭐 하는 거? 혀를 빼내는 거요. Each time you stick your out at your newborn. 너의 아이한테다가 이렇게 혀를 빼내는 거. 근데 갑자기 왜 혀가 나오는 거야? 띠용하죠. 주어진 문장이랑 아예 관련이 없어요. 좀 이상합니다. 그래서 B로 가볼게요. As children, we learn a lot by observing what our parents and friends do. 아이들이요. 근데 아이로서네요. 이거 접속사가 아니라 이렇게 보시면 되죠. 아이로서 우리는요, learn a lot, 많은 거를 배운답니다. 뭘 함으로써? 우리의 부모님과 친구들이 하는 걸 관찰함으로써요. 얘가 정확하게 누구를 지금 받고 있네? 위에요. 관찰을 통한 학습이요. 이걸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B가 주어진 문장 다음에 올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C 볼게요. Later still, 이후에도 여전히 그들은 진공청소기랑 논대요. 그럼 여기서의 그들은 뭔데 진공청소기랑 노냐고. 이랬을 때 그들은 유본일 확률이 굉장히 크죠. 아기들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C도 주어진 문장에서는 연결이 안 됩니다. 뭐부터 나와야 해? B부터 나와야 하죠. 그래서 A랑 1번, 4번, 5번을 지워준 다음에 B를 끝까지 읽는 거예요. B를 끝까지 읽고 어쨌든 간 우리는 A와 C의 첫 문장을 대략적으로 봤기 때문에 B 끝머리랑 연결되는 걸 찾으시면 돼요. 봤더니 뉴본 나온다. 아기들이죠. 아이들이 첫 번째 주야. 태어나고 첫 번째 주에 이 내재적인 경향성이 있답니다. 뭐하는? 혀를 빼내는. 만약 그들의 부모님이 그들의 혀를 빼낸다면 따라하는 거죠. 이러한 모방은 완전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나서 청소기랑 논다는 말보다 아직 안 끝났지. 너가 아이들이 빼내고 있는 거 잘 못 볼 수도 있어. 아직 안 끝났거든, 혀 얘기가. 그러니까 B 다음에 뭐가 연결되고 A가 연결되고 그거 말고도 모방하는 거 다른 얘기 하나 하겠지. C가 되고 이렇게요. 그래서 답이 B, A, C로 2번이 되는 겁니다. 연결고리 이런 식으로 찾는 거예요. 순서 배열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다 읽어야지 하면 시간이 모자랄 수 있습니다. 자, 37번도 똑같이 적용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놀란 적이 있나요? 뭐를? 당신 자신의 목소리가 녹음된 걸 들었을 때 놀란 적이 있나요? 당신은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이거 내 목소리 진짜 아닌데? 목소리에 대한 얘기네요. 목소리 녹음본을 들었을 때 내 거 아닌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얘기를 합니다. 자, 일단 주인공과 속성 뽑아놓으라 했으니까 정직하게 뽑아놓읍시다. 목소리 녹음된 거. 이게 내 거 아닌 것 같아. 요 정도죠.
그 다음 A 보면 There are two pathway가 있대요. 두 가지 길이 있는데 뭘 통한 두 가지 길이야? 우리 자신의 목소리를 인지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답니다. 뭐 했을 때? 우리가 말을 할 때요. 뭐 나쁘지 않아요. 쏘쏘해요. 그래서 B를 봤더니 그러나 우리의 그 목소리 성대가 떨리기 때문이래. 우리가 말을 할 때. 그래서 두 번째의 내부적 길이 있답니다. 두 번째 내부적 길이 나왔다는 얘기는 지금 뭐 다음에 나와야 돼? B는 A 다음에 나와야 될 것 같지 않아? 여기서 이 얘기를 했거든. 두 가지 패스웨이, 여기서는 내부적 패스. 하나가 더 뭐겠어? 포괄적이거든. A가 더 포괄적, 그쵸? 얘는 구체적. 대부분 포괄성이 큰 거, 포괄적인 게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 구체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글의 구조에서요. A는 B 다음일 확률이 크겠어요. 주어진 문장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쵸? 주어진 문장 다음에 연결은 모르겠는데 A는 B 다음에, B가 A 다음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런 형태를 좀 놔둬볼까 싶습니다. 이렇게 BA 되는 걸 지워버리는 거야. 오케이, 그럼 1번 아니면 4번이겠네? 근데 A는 확실히 아니었어. 그럼 답은 4번일 확률이 크겠다. 그치? C를 한번 볼게요. Maybe your accent, 만약에 아마도 너의 억양이 조금 더 뭐 할 거야? 뚜렷할 거야. 어디에서? In the recording. 그 기록에서요. 뭐보다? 너가 알고 있는 것보다. 또는 당신의 성대는 더 높을 거랍니다. 너의 귀가 듣고 있는 것보다요. 이거 뭐를 받고 있는 거야? 지금 정확하게 이 말 받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 이것은 물론 꽤나 흔한 경험입니다. 이러한 설명은요, 실질적으로 아주 간단해요. 설명이 아주 간단해. 설명 시작할 거지. 그러니까 C 다음에 A가 가야 되겠네. 그래서 C, A, B, 답 4번. 3점짜리인데 굉장히 쉽게 구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가볼게요. 38번. 38번, 39번이 이제 문장 삽입입니다. 문장 삽입의 경우에서는요, 여러분, 주어진 문장부터 읽는 것보다 1번 전에 있는 그 첫 문장, 두 번째 문장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문장들을 먼저 읽으시고 소재를 파악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소재를 먼저 파악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하냐? 주어진 문장을 읽는 거죠. 주어진 문장을 읽으면 어느 정도 보입니다. 첫 번째 문장에서 우리가 봤던 소재랑 반대말 하는데? 그럼 얘는 문단을 두 개로 나눌 수 있을 때 위쪽에 답이겠다, 아래쪽에 답이겠다. 반대말 하면 아래쪽에 답이겠다의 정도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첫 문장을 일단 잘 읽어주는 게 나름 중요해요. 자, 우리도 그래서 첫 문장을 먼저 읽어볼 거예요. 첫 문장을 봤더니 이 생물학자가 두 가지 종류의 유사성을 구별하더랍니다. 오케이? 그러면 일단은 유사성인데 종류가 몇 개? 두 개? 이 정도야. 1번 앞이 이거야. 그 다음 주어진 문장을 봤더니 하나의 개념이 나와요. 이게 상동형질이래요, 여러분. 이 말은 동일한, 일치하는, 동종의 요런 뜻이거든요. 모르는 단어 그냥 A로 그냥 기호화 시켜버리세요, 여러분. 괜히 모르는 거 나왔다고 나 이거 해석 안 된다라고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문자화 시켜버리세요. 그리고 나서 한번 해석해보세요. 글의 구조에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근데 또 주어진 문장에 뭐가 있냐? in contrast가 있거든. 반면에야. 그럼 앞에는 얘랑 반대되는 내용을 얘기하겠죠. 됐나요? 자, 오케이. 그러면 어쨌든 간 이 상동형질은 반면에 상동형질은 공통의 기능, 동일한 기능을 가질 수도 있고 가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누구로부터 내려와? 공통의 조상으로부터 내려온대요. 그에 따라 공통의 구조를 가지고 있답니다. 얘가 뭔데? 같은 기관을 가리키는 공통의 구조를 가지고 있대요. 그럼 동종형질 같은 경우는 같은 기능을 가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조상은 같아요. 그래서 기관이 같답니다. 됐나요? 그리고 나서 1번 다음을 봤더니 이미 바로 다른 애가 나오지. 상사형질입니다. 말이 어렵죠? 그러니까 다른, 이질적인 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상동형질이네. 이렇게 보는 거죠. 얘는요,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위에랑 정확하게 반대말한다. 다른 브랜치, 가지에서 나온 거야. 어디 가지? 진화 나무에서, 나무의 가지. 그리고 뭔데? 같은 기관이 아니야. 정확하게 반대 얘기하네요. 요거 하이라이트로 예쁘게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내가 상동형질은 보라색으로 갈게요. 같은 기능 가질 수도 있고 안 가질 수도 있어. 얘 그래서 의미가 없고, 다른 거. 조상이 같은 기관이야. 자, 그 다음에
요거 상사 형질 같은 경우에는 다른 조상이야, 기간이 달라. 요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러면 얘네들이 정확하게 반대니까 답은 1번, 2번 보다 아래일 확률이 있어요. 2번 보시면, 2번도 될 확률이 있는데 2번 뒷문장을 보시면 새의 날개, 벌의 날개. 얘네들은 둘 다 날려고 비행을 위해 사용돼. 비슷한 방식이지. 그리고 근데 얘네들은 independently 다르게 생겨났어. 발전해서, 진화해서. 누구의 예시야? 상사 형질의 예시지. 기능은 같아. 여기서 기능은 같아. 여기도 둘 다 날려고 쓰는 거야. 근데 독립적으로 발생했어. 같은 기관, 같은 구조, 다른 구조. 그 예시죠. 자, 3번 아래에도 똑같은 날개가 나옵니다. 근데 어떤 날개가 나오냐? 박쥐의 날개야. 그리고 말의 앞발이야. 얘네는 다른 기능을 하지만 모든 변이 수정인데 이전 사지 누구? 조상의 모든 포유류에서 이 앞발에서 나온 거래요. 시작은 같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누구의 예시야? 다른 형태지만 모두 진화를 같은 앞발에서 한 거야. 같은 조상에서 한 거야. 라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답이 3번이 됩니다. 정확하게 반대의 예시를 말하고 있잖아요. 그 사이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됐나요? 요렇게 구해주시면 됐던 거고 39번도 한번 보겠습니다. 39번 첫 번째 문장 보시면 seawater, 해수는요. 뭘 포함하냐면 용존 산소의 풍부함을 가지고 있대요. 이게 뭔데? 모든 해양동물들이 살 수 있도록 숨을 쉬게 하는 게 용존 산소랍니다. 오케이, 그러면 해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해수가 뭘 가지고 있더라? 이런 산소. 생물들이 살 수 있는 산소를 가지고 있더라야. 주어진 문장은 그러므로잖아. 그러므로. 정리해주네. 뭐함에 따라 지구온난화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해수면의 온도가 해수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작용하게 됐대요. 용종 산소의 양이 감소됐대. 그럼 정확하게 주어진 말이랑은 반대잖아. 얘는 지금 감소의 얘기를 했어. 근데 얘는 풍부하다고 얘기를 했거든. 그럼 그 사이에 그러나 정도의 얘기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1번부터 먼저 보시면, 뒤에 문장 보시면 이 시원한 물이요. 더 많은 용존 산소를 가지고 있어요. 따뜻한 물보다. 그게 하나의 이유랍니다. 시원한 극쪽 지방의 바다가 생물이 더 가득 차 있어. 반면에 트로피코, 그 따뜻한 열대 지역에는 블루, 파랗고 클리어, 아주 맑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그런데도 뭐하다? 이 생물들이 거주하는 걸 포얼리, 잘 안 산다. 위에 다 연결되는 거죠. 1번은. 그래서 안 되고 2번 보시면 이것이 걱정스럽고 잠재적으로는 재앙이 될 수 있는 결과래. 여기 있는 애가 1번이 아닙니다. 2번이 답이죠. 여기서 말하는 디스는 뭔데? 앞문장이요. 그러므로 지구온난화로 해양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 용존 산소의 양이 줄어든다라는 건 자명한 사실이야. 이게 굉장히 우리가 걱정스럽고 잠재적으로 재앙이 될 만한 결과를 가지고 오는 거지. 이 얘기를 하는 거지. 그쵸? 여기서는 이게 부연 설명이잖아요. 결국은 1번이랑 2번 사이는요. 용존산소가 차가운 물에 있고 따뜻한 물에는 잘 없어.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극지방의 물에는 더 많은 생물이 살고 열대지방에는 더 많은 생물이 살지 않아. 그건 다시 정리하면 해수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못 살아. 생물이. 이게 문제야. 이렇게 연결됐어야 되겠죠. 그래서 답이 2번입니다. 3점 치고 얘도. 오케이, 40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요약문이요. 요약문은요, 당연히 요약문부터 읽어주셔야 돼요. 요약문 읽으시면서 논리전개 방식을 여러분이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논리전개 방식이라 함은 대조냐, 병렬이냐, 역접이냐,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는 거고요. 우리 일단 먼저 보시면 윗글에 따르면 만약에 이게 카푸친 망키 원숭이인가 봐요. 이 원숭이가 깨달아요. 이 보상에 대해서 A하다라는 걸 깨닫습니다. 뭐랑 비교해서? 다른 원숭이랑 비교했을 때. 이러면 이 원숭이는 그녀의 보상에 대해서 B할 거래요. 뭐 하기 위해서?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요. 뭐에 대한? 대접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보상을 B할 거랍니다. 비록
getting, 얻었어. 정확하게 같은 양, 이전과 같은 양의 보상을 얻었다 할지라도 자기의 대접에 대해서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보상을 삐할 거랍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이럴 때 어디로 찾아가는지 이렇게 쭉쭉 읽으면서 보시면 되는데 얘는 여기 있습니다. 비록 그녀가 같은 양의 페이를 보수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래서 특정 상황이 바뀌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게 정확하게 여기랑 같은 말이지. 하이라이트 바꿀게요. 다른 애들이랑 비교하면 상황이 뭐해져? unfair해지는 거야. 다른 애들이랑 비교했을 때 상황이 어떠하다고? unfair하다고. 얘가 A가 되는 거지. 왜? 여기잖아. 다른 엉키들이랑 비교했을 때. 그쵸? 그래서 더욱이 그녀는 뭐 할 거야? 이제 모든 gains, 얻은 것들을 abandon, 기꺼이 포기해버릴 거래. 뭐 할 거래? 그녀가 포기해버릴 거래. 왜? displeasure를 표현하려고. 그치? 자기 감정 안 좋아요를 하려고. 그러니까 여기서 abandon이라는 단어가 B로 왔어야 되겠지. unfair니까 inequality로 갈 거고, abandon 포기하다, reject로 갈 거죠. 그래서 답이 4번입니다. 이렇게 찾으면 됐던 문제고요. 자, 작문 독해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문 독해인데 두 지문 두 단락으로 나눠졌어요. 이런 경우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두 번째 단락부터 읽어라. 만에 하나 두 번째 단락에서 틀린 어휘가 보이지 않으면 올라가시기는 하셔야 되는데, 주제나 제목을 찾을 때는 두 번째 단락에서도 충분히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두 번째 단락을 읽으면서 제목과 어휘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From A to B예요. 엘리트 시스템에서 대중고등교육 시스템으로의 변화가 associated with 뭐랑 연관이 되어 있었대요? 정치적 필요성이요. 뭘 하려는 정치적 필요성이야? 이 특수화된 workforce 노동력을 지으려는, 아주 전문적인 노동력을 지으려는, 뭘 위해서? 경제를 위해서. 그래서 필요했답니다. In theory, 어떤 상? 이론상으로 이 고등교육의 확장이야. 뭐 하기 위해서? 아주 숙련된 노동력을 발달시키기 위한 이 고등교육의 확장은 뭘 해야 했다? 이 학생들에 대한 선택과 통제 안에서의 시험의 역할을 감소시켜야만 했습니다. 자, 패러프라이징 됐습니다. 결국 뭐 하려고? 매우 숙련된 노동력을 기르려고. 다시 말해서 매우 특수화된 노동력을 기르려고. 그래서 고등교육으로 확장한 거지. 그래서 고등교육으로 확장한 겁니다. 똑같은 말 하죠? 그래서 B는 제대로 온 게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 시험에 대한 역할이 감소될 수밖에 없었대요. 그리고 initiate, 시작을 했답니다. 접근을요. 어떤 접근이냐면 assessment는 평가지. 어떤 평가야? which block, 막아버리는 거야. 평생학습을 막아버리는 평가에 접근하기 시작했답니다. 이 평가는 뭔데? learning이고 학습을 위한 평가고요. 또 어디에 포커스 맞춰 있대요? 피드백, 발달을 위한 피드백에 포커스를 맞춰 있답니다. 학습을 위한 평가를 한다는데 학습을 막아요? 아니, 학습을 유발해야 되겠죠. 여기를 보면 충분히 알 수 있죠. 그래서 C가 틀린 겁니다. 얘. 밑에 볼까요? In reality, 근데 현실적으로 사회정치적 변화요. 뭘 하는 것에 대한 높은 그러니까 고등교육을 확장시키는 이 사회정치적 변화가 have set up a field of contradiction. 이게 핵심이네. 뭘 만들어버렸네? 모순의 장이 되었대. 어떤 모순의 장? assessment, 평가에 대한. 고등교육에 평가를 하는데 모순의 장이 돼버렸대.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점 나왔죠. 문제제기, 이의제기가 주제랑 가장 가까울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엘리트 교육을 하다가 이제는 모두가 다 고등교육을 받자의 형태로 바뀐 거예요. 뭘 위해서? 노동력에 대한 향상을 위해서요. 전문화된 노동력을 많이 키우려고요. 근데 그래서 시험에, 아까 이렇게 얘기했거든. 시험의 역할이 축소되어야만 했다라는 거야. 시험의 역할을 축소시켜야만 했다는 거야. 근데 보시면요, 뒤에 이 고등교육은 결국은 뭐 하겠는데? 시험이나 멀티플 초이스 그러니까 오지 선다형으로 막 이렇게 있잖아. 고를 수 있게. 이런 것과 같은 평가로 접근하게 만들었어. 결국 뭐 한다는 얘기야? 시험을 본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역설적이게 된 거죠, 결국은. 자, 그럼 아까 전에 우리가 답 뭐로 골라야 되고? C. 평생학습을
유발하는, 오히려 막지 않는 그러한 평가를 위해서 이런 걸 한다라는 거였고요. 제목은 몇 번으로 고르는 게 맞겠어? 제목은 3번이죠. 대중고등교육과 그 평가에 대한 현실성. 어때? 약간 역설, 모순이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답은 3번. 자, 다음 장문 독해는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갈 건데요. 순서 잡고 그리고 가리키는 대상 찾고 내용일치 불일치 찾겠습니다. 옛날에 이란에 무슨 사라즈라는 도시가 있었대. 거기서 사디라는 사람이 살았대요. 이 대부분의 다른 시인이나 철학자들처럼 그도 굉장히 단순한 간단한 삶을 살고 있었대. 근데 여기 사라즈가 아니라 시라즈네요. 그쵸? 시라즈의 부유한 그러니까 상인이 뭐 하고 있었다? 딸의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고 그를 초대했답니다. 누구겠어? 사디를 초대했겠지. 너랑 같이 되게 그 마을의 큰 사업가들이랑 같이 이 시인은 그 초대를 받아들였고 가기로 결정을 했답니다. 호스트가 개인적으로 그 시인을 뭐 했대? To his seat, 그의 좌석으로 안내해줬대요. B는 첫 번째 문장이 그거예요. C는 이 모든 걸 본 이 시인이 빠르게 그 파티를 벗어났답니다. 여기는 안내, 여기는 벗어나. 자, B가 차라리 먼저 오는 게 낫겠지. C는 간 거니까. D는요, 그 결혼식 날 D가 먼저 와야 되겠죠. 누가 봐도. 그래서 D부터 먼저 잡겠습니다. 이 부유한 상인, 상인 그러니까 주인이죠. 이 웨딩 파티의 주인이 게스트들을 게이트에서 막 맞이했대요. 그리고 많은 부유한 사람들이 그 웨딩에 들어간 거예요. 참석을 한 거예요. They had come out in their best clothes. 엄청 좋은 옷을 입고 왔답니다. 근데 시인은 아주 단순한 옷을 입고 왔고 이것은 neither A nor B예요. 좋아 보이지도 않고 비싸 보이지도 않았답니다. 그는 waited for someone to approach him. 그에게 누군가가 다가오길 기다렸지만 그 누구도 그에게 약간의 흘끗함도 줬다 안 줬다? 안 줬다는 거야. 누구한테? 사디한테요. 심지어 호스트조차도 그한테 인사하지도 않고 눈길을 돌렸답니다. 이 모든 것을 본 그가 조용히 떠난 거죠. 파티를 조용히 떠나서 어디 갔어? 샵에 간 거예요. 뭐 하려고? 옷 빌리려고요. 거기서 엄청 부유해 보이는 예쁘게 장식된 코트를 입고 이게 새로운 사람처럼 보이게 만들었대요. 이 코트를 가지고 파티에 다시 들어간 거죠. 이번엔 환영을 받았대요. Open arms. 엄청 큰 환영을 받은 거지. 그를 안아줬답니다. As he would do to an old friend. 마치 누구한테 하는 것처럼 오래된 친구들한테 하는 것처럼 그가 안아줬대요. 여기서 그는 누구겠어? 호스트가 안아준 거겠죠. 그러니까 C가 답. 자, D, C, B입니다. 그쵸? D, C, B이기 때문에 일단 옆으로 가서 D, C, B 찾아서 5번으로 골라줄 거고요. 그 다음에 3번이었죠? 여기 보시면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내용일치 일단 보자. 상인의 초대를 받아들였다. 맞죠? 이거는 모르겠어요. 옷 빌릴 수 있는 가게 간 거 맞고 손님을 맞이한 거 맞고 부유한 사람들이 결혼식에 참석한 거 맞고 답 2번인데 안 읽은 B에 있었나 봅니다. B에 보시면요. 시인이 갑자기 그의 코트의 코너, 끄트머리를 빠뜨린 거죠. 자, 그러면서 모든 게스트들이 이제 그를 바라본 거야. 놀라면서 호스트가 말했어요. 뭐 한 거야? 이렇게. 자, 보시면 상인이 시인의 외투 자락을 수프에 담근 게 아니라 시인이 잠근 거죠. 그래서 답이 2번이 된 겁니다. 너무 쉽죠? 오케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처음 18번부터 45번까지 해설을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건요, 틀린 거 다시 보는 겁니다. 틀린 거 오답풀이 하셔야 되는데 내가 왜 틀렸는지 한번 생각해 볼 것, 그리고 이 문장이 왜 정답의 근거문인지도 생각해 볼 것, 정답이 정답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하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내가 이 지문에서 몰랐던 단어를 찾아내는 것, 그게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오답풀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제 문제풀이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색다른,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